자, 이어서 한번 좀 몇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 중심으로 좀 볼 텐데요. 결국 면접에서 이 5분 발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주어진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결국 면접은 여러분의 경험이랑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 면접은 이렇게 아예 공통 질문으로 아예 주어졌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불과 몇 년 안 돼요. 이렇게 주어진 게. 임용 이후 근무하고 싶은 부처.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업무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목을 수강했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책을 봤고, 어떤 실무 경험을 쌓았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팀 프로젝트를 했는지, 직장 경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부분 우리 지금 이 면접 준비하시는, 특히 지안에서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술직렬이란 말이죠. 기술직렬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이제 좀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해당 직렬에서 배치된 거,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전산직이 어느 부처로 배치됐는지, 이런 배치표들이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뭐 토목직, 건축직, 뭐 임업직, 환경직, 이런 직렬들이 어느 부처에 몇 명씩 배치됐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 예를 들면 뭐 전산직이다 그러면 뭐 통계청으로도 갈 수 있고, 뭐 행정안전부로도 갈 수 있고, 또는 뭐 검찰청으로도 갈 수 있고, 뭐 대법원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갈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통계청으로 갔다, 그럼 통계청으로 가서 뭐 하겠어요? 우리나라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통계 DB 관리하는 통계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거 이제 하는 거예요. 특허청으로 갔어. 그럼 특허 관리하고 이런 서비스 하는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가가지고 그런 플랫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부24 이런 사이트 있잖아요. 뭐 민원 발급하고 등본 띄고 이런 거. 그건 이제 다 행정안전 이쪽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배치가 되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뭐 대법관이나 이런 검찰청 이쪽으로 가면 이제 법무 관련된 그런 행정 서비스들, 플랫폼 이런 것도 운영하고 하는 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임용 이후 근무하고 싶은 부처를 내가 그냥 막 상상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찾아야 돼. 작년 기준으로 여러분이 직렬해서 어느 부처에 몇 명씩 배치됐는지를 찾고, 그러면 그걸 다 찾을 필요 없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개. 아, 이 부처가 괜찮네. 그러면 그 부처에 가면 그 부처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들, 이런 플랫폼들도 있고, 거기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정책들도 있고. 직렬마다 이제 다르죠, 그거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면 해당 부처가 있고, 만약에 특히 뭐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쪽은 또 국토부 이쪽으로 많이 가겠죠. 국토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많은 정책 사업들이 있어. 그러면 해당 부처를 찾고 그 부처에서 담당하고 싶은 직무는 들어가서 보시면 쭉 있어요. 우수정책,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 나와 있어. 그거 쭉 보고 하나만 이거 괜찮네? 그럼 그거 하나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 정책 만들면 돼요. 그거 내가 하고 싶다. 왜 하고 싶은지는 신문기사 이런 거 뒤져보시면 다 나와 있어. 이런 정책이 국민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언제부터 준비했고,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잘 되면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이거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부처에서 이 업무를 하고 싶은데 내가 그걸 위해서 너는 뭘 준비했어? 이런 거예요. 그럼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뭐예요? 직무에 대한 거죠. 직무 경험. 이거는 뭐 전공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자격증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관련된 뭐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도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기타 어떤 교육을 받은 게 될 수도 있겠죠.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했던 것들 여기 풀어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공과 관련된 직무만 잘한다고 공직생활을 잘하나? 그러면 내가 자격증만 있고 전공이 유사하고 자격증만 있으면 일 잘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공무원으로서 갖는 여러 가지 어떤 직무 관련된 단순한 이거 말고 이런 건 또 어떨까요? 만약에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또 책임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창의력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문제 해결 능력 공정함 성실한 거 책임감 있게 뭔가 이런 것들. 그럼 이거는 실제 내가 전공을 했고 업무에 대한 어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랑 좀 다른 측면이죠. 그럼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어떤 경험에서 찾을 수 있겠죠.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그 단체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근무하고 싶은 부처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그 배치표 어디 몇 명 배치했는지 그걸 보고 거기 그 중에 한 군데 다 할 필요 없이 한두 군데만 들어가가지고 대표적인 한두 군데 들어가서 그거 보고 거기서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하고 있는 업무 좀 스터디해가지고 그거 하나 찾아내면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들은 좀 나눠서 이렇게 그냥 막 두서없이 쓰지 말고 실제 저 직무와 관련된 전공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프로젝트라든가 기타 교육이라든가 또 내가 추가로 본 책들 공부한 내용들은 여기다 적으면 되고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공 지식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또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합의하고 뭐 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사소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험 정도 얘기를 풀어나가면 되겠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크게 보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해당 분야의 직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평소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느냐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거꾸로 찾으셔야 돼요. 거꾸로. 얘를 먼저 찾아놓고 경험을 매칭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경험을 찾은 다음에 그 경험에서 거꾸로 얘를 끄집어내야 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의사소통 경험이 내가 있었나? 있었겠지. 만약에 뭐 서비스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거기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왔겠어요? 그럼 고객들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의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게 이제 외부 고객인 거고 내부 고객은 같이 아르바이트하는 동료들 또 사장님, 매니저들과의 문제 해결 이런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 정도 끄집어내면 요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얘를 적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A4 용지 이렇게 있으면 A4 용지 반 페이지 정도에다가 쭉 적는 거예요. 그러면 근무하고 싶은 부처, 희망부처, 땡땡땡 부처 여기서 담당하고 싶은 직무하고 직무 적고 그 이유 왜 이 업무를 왜 이 부처랑 왜 이걸 내가 하고 싶은지에 대한 뭐 선택 이유 해가지고 이유라고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분야에서 이런 것이 국민의 삶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 제 전공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위해서 내가 준비했던 직무 경험과 뭐 전문성하고 첫 번째 1번은 직무 관련된 경험 내용 적고 2번 해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전공에 대한 전문 지식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의사소통이나 뭐 책임감, 성실함이 중요하다. 그럼 그거에 대한 거 하나 키워드로 적고 경험 적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고 마지막에 결론. 항상 결론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결론은 이 분야에서
이 부처에서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노력한 것을 바탕으로 공무원이 된다면, 그러니까 각오인 거죠. 미래 각오인 거죠. 공무원이 된다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국민의 삶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내부에 우리 공무원 조직에도 효율성과 업무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쓸 때는 서술형으로 쓰지 마시고요. 개조식으로 쓰셔야 돼요. 저는 이런 부처에서 이런 업무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걸 해보고 싶은 이유는 이렇게 쭉 말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단답형으로 희망 부처, 만약에 무슨 국토부, 아니면 통계청, 특허청,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이렇게 적고, 마찬가지로 경험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 경험은. 만약 아르바이트 한 경험이 있으면 2020년 이런 곳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 이렇게. 다만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미 오픈되어 있죠. 그 학교명, 직장명, 회사명, 아르바이트의 회사 명칭 있잖아요. 이런 거는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명은 당연히 써도 되지만, 그 뭔가 면접관들이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오픈될 수 있는 거는 얘기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명 이런 거는 쓸 수 없으니까 쓰면 안 되고, 회사명도 쓰면 안 되고, 건설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했으면 그냥 건설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했다 이렇게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으면 그냥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이렇게만 적으면 되지, 구체적으로 세븐일레븐에서 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이제 누군가 만약에 세븐일레븐과 관련돼 있는 면접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게 이제 또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배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무 상황 문제는, 첫 번째 직무 상황 문제는 이거는 공개되어 있는 문제고, 이건 여러분이 미리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완벽하게 준비하되 요 틀에 맞춰가지고 부처 찾고 담당 직무 찾아가지고 그리고 이 담당 직무도 이왕이면 제가 계속 그냥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담당 직무도 그냥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미래지향적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뭔가 내가 얘기할 거리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뭔가 명분이 있어. 특히 최근에는 4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기술을 공직사회도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뭔가 내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런 걸 하는 걸 해보고 싶다든가, 이렇게 좀 얘기를 풀어나가면 훨씬 더 얘기할 거리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뭔가 미래 지향적인 이런 그 정책들, 이런 사업들 정부에서 많이 지금 오픈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걸로 얘기를 풀면 뭔가 왜 이걸 하고 싶으냐에 대한 명분이 쉬워. 옛날부터 해왔던 거 그냥 그거 내가 하겠다, 이거보다 만약에 예를 들면 그냥 정부24의 그런 사이트 관리하고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거보다는 정부24의 다양한 서비스가 있지만 그 안에서 최근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서비스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업무를 내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얘기하면 뭔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하고 싶은 직무를 얘기할 때는 이왕이면 좀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찾는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면접에서는 더 좋게 평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직무 상황 문제 해결 능력, 이거는 직렬별로 좀 달라요. 직렬별로 다른데 접근 방법은 똑같아. 이게 가만 보세요. 딜레마 상황에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대부분 질문들이 그래요. 어느 하나가 정답이 없고,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좋은데, 근데 야, 이거 하면 이런 문제 있잖아. 반대가 항상 있어. 그 딜레마적인 충돌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가 요 상황 면접 과제예요.
그러니까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질문지 작성을 두 개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공통으로 이미 오픈되어 있는 거. 그게 앞에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이제 상황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땡땡땡 부처의 주무관이라면 정부에서 현재 지금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 거냐. 대표적으로 이런 거 만약에 우리 예산이 한정돼 있어. 만약에 개발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우리 부처의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A 부처, B 부처, C 부처, 세 개 부처에서 요구사항이 있어. 그런데 이 한정된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A 부처 것만 하기도 빠듯해. 근데 A 부처도 해달라고 그러고 B도 해달라고 그러고 C도 해달라고 그래. 다 명분이 있어. A 부처는 시스템이 노후화됐으니까, B 부처는 민원 시스템을 빨리 해가지고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C 부처는 당장 지금 이게 낙후돼가지고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다 명분이 있고 다 급한 거야. 내가 담당자야. 그럼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세 개 부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조정 능력을 보겠다는 거죠. 얼마나 예산 효율적으로 쓸 건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느 하나 부처만 선정하기 쉽지 않죠. 그러면 처음에 예산이 한정돼 있고 예산이라는 건 처음에 그 예산이 편성될 때 목적성이 분명히 있어요. 사용처도 분명히 있고. 그러면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돼. 그리고 각각 부처에서 요구한 요구사항들이 어느 정도 시급한지도 평가해야 되죠. 근데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해야 돼. 그러면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 의견을 조정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단계별로 한 번에 다 못하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올해는 요만큼, 그 다음에 내년에 요만큼, 그 다음 3차년에도 이만큼 해가지고 단계별로 일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 그럼 단계별로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그러면 그 과정에 설득이 필요하겠죠. 그죠? 왜 우리는 안 돼? 왜 얘네 해주고 우리는 안 해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상황에 또 설득의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상황들이 뭔가 딜레마적인 상황들이고 설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뭔가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무한정 시간을 들이고 막 시간이 늦춰져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투명하게 일 처리해야 되죠. 공정하게 일 처리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해가지고 조정하는 의사소통을 잘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 과정에 객관성을 가지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반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피드백 받고 계속 개선해 가면서 이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관리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느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프로세스들이. 아까 개발과 보전 잠깐 언급을 했었고, 만약에 저런 것도 있잖아요. CCTV.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CCTV를 더 설치 많이 해야 된다. 아니 근데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게 충돌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CCTV를 지금보다 더 많이 설치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설치하되 사생활은 보호해야 된다. 이게 충돌돼요. 여러분이 담당 주무관이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가 어렵죠. 딜레마라는 게 뭐야?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무원이잖아. 그럼 공무원은 공익과 사익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 이거와 이거 중에. 당연히 공익이 더 중요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이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인 거야. 다만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가 우려가 돼요? 사생활이 보호되는 게 걸림돌이잖아. 그것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CCTV를 훨씬 더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다만 그 CCTV의 설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CCTV가 내 집 쪽으로 가리키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도로를 보고 있대. 그것이 내 집 방향에서 내가 집에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게. 그리고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그런 뭐 스마트 센서라든가 또 이런 적외선 카메라라든가 또 위치 기반의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뭔가 안전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CCTV가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런 거 여러분들도 길에 가다 보면 위에 조명이 있고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안전지대 해가지고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조명으로 해가지고 여기 내가 딱 서 있으면 위에 이렇게 불도 들어오고 여기 위치에서 카메라 딱 보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내가 어디로 가면 돼? 빠르게 그 위치로 딱 가서 있으면 그게 모니터링 되고 있어서 누군가 빨리 출동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런 공공의 이익을 지키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풀어나가면 되겠죠. 여기도 보세요. 규정을 지키는 것과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 뭐가 더 중요해요?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은 반드시 뭘 해야 돼? 규정 지켜야 되죠.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규정 지키는 게. 다만 공무원은 규정을 지키되 융통성 발휘해야 돼, 안 해야 돼? 발휘해야지. 법만 아는 공무원은 필요 없다니까요. 법은 알되 융통성을 발휘해서 최대한 효율성 있게 일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정답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개발과 보존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개발을 해야지. 개발하지 마. 이러면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다만 개발을 하되 환경 보존을 고려해 가면서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정된 예산에서 공정하게 분배하는 거,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 예산을 내 마음대로 늘릴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건 제약 조건이에요. 그러면 한정된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얘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다만 얘를 쓸 때 뭘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해야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의사소통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논리로 얘를 풀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이게 작년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그럼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니까 도입하지 마. 이건 일 안 하겠다는 거지, 공무원이. 그죠?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돼? 적극적으로 도입해가지고 업무 효율을 증대시켜야지. 다만 그걸 해 나갈 때 우려되는 민원인의 불편은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머리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교육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또 사람 아르바이트생 배치해가지고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상황 문제는 대부분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A를 선택했을 때 여기서 개발을 선택했을 때 우리한테 얻는 효용성, 보존을 선택했을 때 우리한테 얻는 거, 그럼 개발과 보존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걸 먼저 제시하고, 그런데 공무원은 국민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나의 선택은 뭐가 더 개발을 선택하겠다. 근데 개발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나오잖아. 문제점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럼 해결 방안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안으로 해결 방안을 얘기하겠다. 하라 그래서 해결 방안을 찾아내면 이 직무 상황 문제를 그대로 작성할 수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이런 형태가 직무 상황 문제 해결 방법들, 접근하는 방법들이고요. 그 다음에 공직 가치는 5분 발표를 가지고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특정 상황에서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는 공직 가치가 뭐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공직 가치 이거 있다 그랬죠.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민주성, 민주적으로 뭔가 일 처리해 나가는 거. 다양성, 우리는 다양한 계층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한민족 국가가 아니야. 그죠?
지금 이런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문화 가족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 다양성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책임감. 당연히 공무원은 책임감 가져야 돼요. 투명성. 모든 일은 공개가 원칙이에요. 내가 뭔가 업체를 선정하고 내가 뭔가 일 처리한 것들은 공개하게 돼 있어. 왜 A 업체 선정했어? 그 이유가 뭐야? 그거 다 공개해. 당신 1년 동안 예산 100억 썼는데 어느 사업에 어떻게 예산 썼어? 업체는 어떻게 선정했어? 성과는 어떻게 나왔어? 그 집행하는 과정에 뭐 잘못된 건 뭐 있어? 이런 거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일 처리할 때. 그게 이제 투명성이에요. 그 과정에서 공정하게 일 처리했어? 공정성이에요. 청렴성. 불법 타협하지 않고 인사청탁 이런 거 하지 않고 공익성. 사익보다는 공익을 더 중시하게 뭔가를 했고 도덕성은 말 그대로 준법 정신 같은 건 잘 지키고 여러분들이 막 밤에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다니지 않고 개인의 생활을 좀 이렇게 잘 자기 관리하면서 해 나가는 거, 법과 규정을 잘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도덕성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로 나오냐면 5분 발표지가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또 뭐 작년인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 어느 기업에서 그 영국인가 어디에 있는 우리나라의 유물 있잖아요. 그거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거.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보물인데 외국 어디 박물관에 전시돼 있어. 근데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면. 그죠? 어디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 유물인데. 근데 어떤 경로로 인해서 그것이 외국으로 유출이 됐고 뭐 전쟁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뭐 누가 가지고 선물해가지고 가지고 나갔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게 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기업이랑 또 국가나 뭐 해가지고 그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가지고 왔어. 그게 이제 신문기사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어떤 공직가치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느냐? 애국심이겠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기꺼이 그 힘든 걸 해가지고 갖고 온 것 아니에요? 애국심이 있기는 또 책임감 없으면 그거 못하겠죠.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데 내가 정말 이걸 내가 꼭 해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설득하고 그 영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아니지. 그죠? 우리 국민들이 박물관에 와서 이걸 보고 더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하게. 그럼 이 중에 뭐겠어요? 공익을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죠? 그럼 그거 세 개네? 애국심 있고, 책임감 있고, 공익성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느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럼 그 중에서 한 개 정도만 여러분이 책임감 있게 뭔가 일 처리했던 경험이 있으면 나의 책임감 있게 일 처리했던 경험 해가지고 경험을 간단하게 한 두세 줄 정도 이렇게 팀 프로젝트 할 때 뭔가 소통의 이런 과정에서 책임감 있게 내가 뭔가 일 처리했던 경험이 있다. 아르바이트 할 때 고객의 요구사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제 해결해줬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걸 통해서 책임감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 느낄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결론은 공무원이 되면 많은 공직가치 중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공직가치, 공무원이니까 애국심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할 것이며 무엇보다 책임감 있게 나에게 주어진 업무는 끝까지 책임감 있게 완수해서 일 처리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익에 치우치지 않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 공무원 생활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하나 쓰면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도 그 순서대로 발표하면 되는 거고 현 상황 얘기하고 여기서 유추한 공직가치 크게 세 가지 얘기하고 그 이유 얘는 뭐 때문에 얘는 뭐 때문에 얘는 뭐 때문에 나는 이 공직가치를 선정했어 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 이 공직가치와 관련된 나의 경험 얘기하고 경험이 도저히 생각 안 나면 얘기 안 하면 돼요. 빼버리면 돼. 그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은 공무원으로서 가고 공무원이 되면 이런 공직가치를 지키면서 공직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 짓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5분 발표는
뭔가 막 창의성 있게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이걸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느냐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창의성인 부분은 오히려 이 앞에 있는 거. 이거. 딜레마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뭔가 책임감 있게 창의성을 좀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에 대한 거 어떤 부처에서 어떤 일 하고 싶은지 하나 준비하죠. 그 다음에 딜레마적인 상황의 문제 해결 능력에서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뭔가 어느 하나 결정하기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거를 결정하되 부족한 부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나가는 그런 느낌을 주게 얘기를 풀어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5분 발표 이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전에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거. 그거 가지고 20분 동안 면접 보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 동안.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뭐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중요해요. 모범 답안보다. 아까 업무 중에 상사의 비리를 발견했다. 이게 그냥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신고하고 불법과에 타협하지 않고, 이 원칙이죠. 근데 이게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 이게 답변의 방법이거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과 규정, 원칙 지키고 불법적인 부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호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로봇처럼 따뜻한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되 솔직하게 답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불법을 그냥 묵인한다든가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상사의 비리를 바로 신고하는 것 또한 갈등의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상사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불법과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걸 내가 하겠다는 거지. 왜? 왜 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서 되게 어려운 일일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없이 불법인데 하면 안 되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진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걸 인간관계 속에서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나는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익을 위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청렴하게 그렇게 일 처리를 할 거야. 그걸 나를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아침 먹었냐? 오전쪽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식사했느냐? 네. 뭐 그래도 힘내서 면접 잘 보려고 많이는 먹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아침 식사 하고 왔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관님께서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어른이 물어봤는데, 밥 먹었냐고 물어봤는데 못 먹었습니다. 빨리 면접 보세요. 저 지금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어른이 물어봤는데 어떻게 왔느냐? 그냥 어제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미리 늦지 않기 위해서 전날 와가지고 약 근처에서 자고 아침 일찍 왔습니다. 오는 과정에 마지막이란 각오로 왔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면접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답변에서 내 의지를 어필하겠어. 그죠? 이런 사소한 질문을 기회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지루하지 않았냐? 이거 마지막 조한테 물어보겠지. 한참 뒷조에게.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작게는 6개월, 1년, 2년 준비했잖아요. 그 기다림에 비하면 지금 나의 기다림은 행복한 시간인 거지. 그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면접에 봐서 꼭 합격해서 공직의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지를 한번 더 어필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라. 제가 공무원이 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막 이런 앞에서 이미 다 얘기했던 거 다시 재탕하지 마시고 그 진심을 담아서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면접을 보면서 공무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공익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공직생활 하겠습니다. 꼭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워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심이 느껴지겠어? 안 느껴지겠어? 면접관이. 안 느껴지겠지. 준비는 하되 외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면접관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공무원 면접의 핵심이에요. 외운 거 별로 쓸모 없어요. 그래서 면접 준비하실 때 외우지 마세요. 외우면 자꾸 외운 것만 얘기하려고 그래. 그런데 면접의 질문이 조금씩 달라. 조금씩. 왜 공무원 되려고 그래요? 이거랑 왜 이 부처를 선정하신 거예요? 이거랑 공무원 되려고 하는데 가장 힘든 건 뭘 것 같아요? 이거랑 공무원 되면 앞으로 어떤 각오로 일할 거예요? 이거랑 다 다르죠? 공무원 되려고 하는 거는 질문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면접관이 듣고 싶은 얘기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공무원의 지원 동기 하나 딱 준비했어. 그럼 이것만 머리에 떠올라. 그럼 그것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질문과 좀 달라. 그러면 제대로 답변하면서도 뭔가 미스매치되는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적어 놓되 말로 자꾸 연습해가지고 다양한 질문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답변 하나하나 이렇게 해놓고 그거 안 물어보면 뭐 꽝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외운 거는 또 답변 잘해요. 여러분들이 외웠으니까. 마음에도 없게 그냥 로봇처럼 답변을 잘해. 근데 안 외운 거는 답변을 못해. 그럼 이게 극과 극이 티가 나잖아요. 그럼 면접관들은 이거 외운 거구나. 이건 준비 안 한 거구나. 진정성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그대로 그냥 편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시켜주면 돼요. 공무원이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하죠. 공무원 보수. 공무원 보수 적어요. 이게 아니라 공무원 보수는 현재 지금 일반 기업 대비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공무원 되려고 하는 이유는 보수보다도 책임감 있게 일하면서 또 전공도 살리면서 또 이 분야에서 이거 일하면서 얻는 보람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보수는 상관없습니다. 거짓말이죠. 그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막 그런 얘기보다는 공무원 보수 중요합니다.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저의 생활을 안전하게 가정을 꾸리는데 미래를 설계하는데 보수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무원의 보수 중요하지만 제가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가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수를 가지고 얼마든지 전략하면서 공직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악성민원인은 이거는 봐주는 게 아니고요. 법과 규정대로 처벌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또 다른 많은 공무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개발과 보존,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공권력 투입. 필요에 따라서는 공권력도 투입해야 돼요. 공무원은 한쪽은 정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모든 걸 다 해주지만 한쪽에서는 그것이 공익에 훼손되거나 시간이 지연돼서 공익에 피해를 줄 것 같으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공익을 지켜야 돼요. 그게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끝까지만 이렇게만 해서 공익이 훼손되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는 모습은 그렇게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를 보여주되 공익이 훼손될 것 같으면 단호하게 공익을 우선시하되 그러면 공익만 지키고 공권력 투입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면 그 치료는 누가 해줘? 그 역시도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익을 우선시해서 지키되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다른 피해는 다시 보듬어주고 다시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하는 노력을 무한 반복해야 돼. 무한 반복. 그러니까 힘든 거죠. 공무원이. 6시 이후에 민원인이 방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과 규정에 따르면 6시 이후에는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법과 규정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나는 기꺼이 하겠다는 거지. 아니 6시 땡 했다고 6시 1분에 왔는데 늦었네요. 공무원 6시에요 근무가. 내일 다시 오세요. 이건 로봇이지. 로봇. 사람이라면 먼저 상대를 이해하는 거. 얼마나 급하면 이 시간에 왔을까를 먼저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다만 법과 규정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리행위 하는 절친 공무원. 영리행위 공무원은 겸직금지 의무 지켜야 되잖아요. 영리행위 할 수 없어요. 근데 저걸 했다고 하는 건 법과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럼 아까랑 똑같아. 비리 저지른 형사랑 똑같아. 해결 방법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근데 영리행위를 얘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얘도 하고 다 하고 있네? 그럼 어떡해?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런 게 중요하다. 아까 이거 악성 민원인. 똑같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재발방지 대책 만들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고. 공권력 투입하는 문제도 공권력이 투입됐다는 거 문제가 생긴 거잖아, 이미.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돌이켜보고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비하고 재발방지 대책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6시 이후에 민원인이 방문했네? 왜 왔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왔겠죠? 그럼 다시는 6시 이후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안내하고 이런 규정을 좀 넓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반드시 뭐 하면 돼요?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럼 면접 잘 보는 거예요. 여러 개 업무가 동시에 주어졌어요. 과장, 계장, 민원인 동시에 주어졌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업무 먼저 할 건데요. 상사 명령 지켜야 되니까. 공무원은 민원인이 중요하니까 민원 업무 먼저 할 건데요. 기준도 없고 막 이래. 그거보다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뭐겠어요? 가장 공익적이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만약에 계장님 업무네? 그러면 과장님이나 민원인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돼. 그런데 이걸 동시에 다 할 수 없어. 사람은 하나인데. 그럼 어떻게 해? 동시에 다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에게 누가 있어? 동료가 있잖아. 그죠? 아니 내가 다 할 수 없는데 동시에 다 하고 동시에 다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할 거야? 공무원은 팀으로 일합니다. 다 중요하고 시급한 업무인데 제가 혼자 다 할 수 없을 땐 동료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 반대 상황이라도 저도 기꺼이 도움을 주고 협력해서 일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동료의 업무가 동료의 업무인데 상사가 나한테 하라네? 그러면 당연히 상사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상사가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동료는 어떻게 해? 동료의 업무인데 일을 뺏겼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위로해 줄 건가요? 우리는 좀 수준이 높으면 좋겠어, 면접에서. 동료가 기꺼이 그 업무를 나한테 도와줄 거라는 거지. 동료의 업무가 나한테 왔지만 그 동료는 기꺼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걸 나는 믿는다. 그 반대 상황이라도 나도 동료를 기꺼이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왜? 왜 도와줘요? 공무원의 업무는 사적인 업무가 아니라 공익적인 업무잖아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일이고 공익이 실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의 성과에서 큰 보람을 얻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서로 협력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누가 그 일을 하든 간에 서로 도와주면서 공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같다는 거죠. 기업은 서로 경쟁을 해서 내가 얘를 밟고 일어나서 더 승진해야 되고 이런 것이라면 공무원은 그게 아니라 선의의 협력을 통해서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 일을 하더라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여러분이 좀 고차원적인 생각들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면접은 결론은 공무원 면접은 이게 면접관과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만 막 잘났다고 얘기해도 안 되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게 스피치 능력이 아니에요. 테스트하는 게. 말하다가 말 틀릴 수도 있어. 말 막 버벅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돼요. 말이 엉킬 수도 있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면접 끝나면 바로 가서 확인해서 꼭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모른다고 면접에서 미흡받아요? 아니라니까. 답변 못한다고 미흡받지 않아요. 태도의 문제인 거니까 이게. 근데 모르는데 웃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모르겠는데요. 예의도 없고 뭐 간절함도 없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잘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요. 이럴 필요도 없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 대한 경험 이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이 되면 빠르게 업무를 습득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일 처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걸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부족한 걸 보완할 건지 이를 얘기하고 그렇게 일 처리를 해 나가면 공무원으로 일 잘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막 슈퍼맨이 아니잖아. 이제 초급 공무원인데 많이 부족하지. 부족한 걸 인지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인지하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면접관들이 여러분을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했다고 이거보다는 겸손하게 한 거 얘기하고 근데 이건 이런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결과가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냥 전반적인 면접의 그런 준비 방향이라든가 꼭 여러분이 기억하고 면접 봐야 될,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스터디도 좀 필요하고요. 스터디도 좀 모여가지고 스터디도 하시고 경험 찾고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 적어보고 면접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글로 하는 게 익숙해가지고 자꾸 뭔가 글로 써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외우려고 그래. 별로 못 써먹어요, 면접에서. 키워드만 적어놓고 자꾸 말로 해봐야 돼, 말로. 그리고 스마트폰 있잖아요. 녹음해보고 말로 들어보고 이렇게 면접 준비하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하시고 면접 준비는 빡세게 그리고 면접장에 들어가서는 다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아니 이게 난데 내가 이렇게 태어났고 이게 난데 내가 얼마나 더 뭐 잘하겠어 이게 난데 그냥 그대로 나 있는 그대로 봐주라는 거지.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편하게 그냥 당당하게 면접관 겸손하게 미소 지면서 자신감 잃지 말고 그리고 면접 보시면 돼요. 어차피 그 시간은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그죠? 내가 주인공이잖아. 내가 딱 앉아가지고 내가 면접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잖아. 면접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면접장에서는 내 얘기 해야 되는 거잖아. 내 얘기.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내가 더 당당하게 내가 내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면접관들이 여러분을 좋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막 자신이 없고 막 죄송하다고만 하고 막 너무 막 시선도 못 마주치고 이러면 생각해봐. 아니 어디 오디션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는데 막 자신 없고 막 이러면 좋은 표를 받겠어요? 연극 보러 갔는데 거기 주인공이 눈치 보고 막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러면 틀리고 말을 버벅이더라도 웃으면서 자신 있게 막 얘기하면 관객들은 그거에 대해서 좋게 본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20분은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이고 여러분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당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성격이 이렇고 이게 난데 여러분의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고 부족한 거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또 간절하게 얘기하고 하나라도 더 답변하려고 막 좀 간절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그게 면접인 거니까. 그렇게 해서 꼭 다들 좋은 공무원들이 돼서 합격해서 원하는 부처에서 좋은 공무원이 되기를 저도 응원할 거고요. 앞으로 잘 준비하셔가지고 다들 합격하기를 저도 기원할게요.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또 뭐 준비하다가 또 궁금한 것도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뭐 메일 주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뭐 메일로 연락하시던가 이렇게 해서 좀 하면 제가 최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치고요. 꼭 합격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